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현충원의 효시인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호국영웅 귀환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산화한 고 이형술 하사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태고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섰습니다. 태고 문화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세미나에서 종조 태고 보우국사의 사상과 전통을 조명해 종단 위상을 회복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어려운 환경 속 비구니 스님들의 학업과 포교를 뒷받침하는 수행관 후원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불화와 한국화, 서양화 작가들이 의기투합했습니다. 불화를 통해 극락세계로 안내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산불교대 불교미술학과 선후배가 극락을 주제로 마련한 전시회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BTN 라디오 울림이 오는 7일부터 일부 프로그램의 편성을 조정합니다. 인기 가수 김중현 씨가 새 DJ로 발탁된 가운데 평일 저녁 퇴근길, 힐링과 소통의 음악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찬불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조은벗 풍경소리가 51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찬불과 대중화에 중점을 두고 가수 우순실 씨와 바리톤 박경태 씨 등이 저마다의 색깔로 울림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누며 많은 희생자를 남겼는데요. 아직까지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산화한 호국 영웅을 위한 귀환 행사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전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 의장대가 위패를 들고 범어사 경내로 들어섭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우가 위패를 받아 재단에 안치하고 참여 사부대중은 헌화와 분향, 묵념을 통해 호국용사에 대한 예를 갖춥니다. 어제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열린 호국용사 귀환 행사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산화한 고 이형술 하사가 유족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멀리까지 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내 발굴단 SBS 관계자분들은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951년 6월 25일 8사단 10연대로 입대한 고 이형술 하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했으며 그해 10월 강원도 양구군 백석산에서 전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행사에서 유가족에게 호국영웅 귀환패와 호국의 얼함을 전달했고 범어사는 불교의식을 통해 유족의 품에 돌아온 호국용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조국수를 위한 그 뜨거운 용기와 투고는 호국의 영웅 고 이형술 하사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영웅이 조국과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범어사는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전몰장병의 유해를 안치했습니다. 1952년 4월 6일 전국 군경합동 위령제를 봉행하는 등 현충원 국립묘지가 설립되기까지 임시국립현충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가 진행하는 전사자 귀환 의식 중 사찰에서 진행된 첫 귀환 의식이자 범어사가 호국도량으로 새롭게 조명된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호국 영웅들의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밝히는 일에 모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호국 영웅 귀환 행사가 한 분의 유해를 모시는 일인가 동시에 수많은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받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신라 문무왕 18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호국불교 도량 금정총림 범어사.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당시 순국 전몰장병 영연안치소가 설치된 범어사에서 진행된 호국영웅 귀환 행사는 한국불교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태고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에 나섰습니다.
태고 문화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할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종조 태고 보호국사의 사상과 역사적인 전통을 조명해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종조 태고 보호국사의 달해제를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태고 문화축제에 이어 마지막을 장식할 학술 세미나를 어제 전통문화전성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정체성 탐구를 주제로 열린 1차 세미나를 통해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적통을 계승한 종단으로 그동안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변곡점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적통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대로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우리 종단 차원에서도 그동안의 내홍을 불식시키고 모든 종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고 단결해 종단 안정과 발전을 물론 실추된 종단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근대 한국불교는 해방 직전 조선불교 조계종과 해방 직후 조선불교와 조계종, 1970년 통합종단이 분열되기 전까지 불교 조계종을 사용했습니다. 선종의 상징인 태고보호를 통합종단까지 종조로 삼아 태고종과 조계종은 법통을 공유했지만 양 종단이 나눠지며 태고종은 태고종조서를, 조계종은 도의종조서를 채택했습니다. 한국불교에서 태고종조설은 서산 이후에 정설처럼 이렇게 내려옵니다. 1929년, 30년 무렵인데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태고종조설, 도의종조설, 그 다음에 보조종조설이 서로 주장에 의해서 논의가 시작이 되다가 결국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은 역사적으로 계승된 태고종조설을 종조로 추앙하면서 태고종조관이 정립이 된. 태고종은 태고 법통설이 왜곡될 수 없는 진실임에도 역사가 부정되고 전통과 정체성을 돌아보지 못한 종단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가 태고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습니다. 생각은 있었으나 실행하지 못한 종단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회복이 현 총무원 집행부에 의해 실현되는 계기가 종단의 전통성과 적자문선의 자부심을 이대로 인하여 수행자의 본분인 전법도생의 촉매제로 성화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종정지여대종사는 원로의장 도광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천상의 제대선신이 꽃비를 내릴 일이라며 현 집행부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를 격려했습니다. 태고종은 오는 18일 가사와 의식 전통을 주제로 태고종 정체성 탐구 2차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한국 선불교회 중흥조 만공스님 열반 74주기 추모 달예제가 어제 덕숭산 정회사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달예제에 앞서 문도 대표 설정스님, 덕숭총림 방장 다라대종사,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 등은 금선대와 만공탑을 참배하고 스님의 세계 일화 사상을 되새겼습니다. 추모달예에는 동안거를 맞아 정진 중인 선원대중을 비롯해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해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설정스님은 만공스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한국불교의 선맥을 오롯이 이어온 선승이라며 스님의 그 깊은 뜻에 부응해 깨우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의 제자인 만공스님은 공주 동학사로 동진 출가해 일제강점기 조선불교를 지키던 독립운동가로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키다 1946년 전월사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비로자나 국제선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구니 스님들의 학업과 포교를 뒷받침하는 나란다 수행관을 운영 중인데요. 연말을 맞아 불화와 한국화, 서양화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수행관 발전을 위한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귀여운 형상의 아기오리가 갖가지 단청 문양을 몸에 두른 채 특유의 입체감과 미적 감각을 뽐냅니다.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지는 또 다른 작품은 흐릿한 물음표 혹은 검은 곡선들이 줄을 이루며 무질서 속의 질서라는 작품명에 집중하게 합니다. 뒤이어 모란도와 화접도 등이 펼쳐지고 저마다의 언어로 말을 걸어오는 다채로운 예술 세계.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연말을 맞아 기부 형식의 특별한 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착한 전시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신인과 중견 등 20여 작가들이 의기투합한 행사는 비로자나 국제선언이 운영 중인 나란다 수행관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수행관은 지난 2018년부터 석박사 과정 중인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처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학업과 포교 원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서 홀로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한번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다양한 장르의 작가님들과 함께 전시를 열어보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해서 작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시장은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하모니 속 바이러스로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비단 위에 절경이 인상적인 백이관음 보살도를 비롯해 창의성이 묻어난 풍요의 붓다와 연불, 평안의 염원이 담긴 오복 수미산도 등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꽃과 나무, 과일 등 자연물을 소재로 한 다수의 서양화가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 마치 편안한 산책을 즐기듯 여유와 사색의 향기를 느끼게 합니다. 제가 출품한 작품 제목은 무질서 속의 질서로 코로나로 무질서한 일상 속에서 질서를 찾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힘든 시간 견디며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무사히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기획전의 밑바탕인 나란다 수행가는 비구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을 넘어 포교 이론과 현장 경험을 공유해 전법의 속도를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여 명이 넘는 스님들이 거쳐가며 큰 호응을 받았고 지속 모금을 통해 국제 포교와 상담 심리, 대학생 포교 등 영역별 공간을 마련, 총 7개의 수행관 건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좀 편하게 공부하시고 또 포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드는 게 최종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한국 불교의 포교가 좀 더 발전하고 좀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나란다 수행관이 빨리 건립이 되는 게. 한국 불교를 향한 작가들의 진심과 빼어난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는 비로자나 국제선언 갤러리 까루나에서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불화를 통해 극락 세계로 안내하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산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 선후배가 극락을 주제로 전시회를 마련한 건데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석호 기자가 안내합니다. 귀한 꽃신을 신고 순결한 마음으로 극락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합니다. 명왕은 밤낮으로 어두운 생각과 불안한 마음을 소멸시켜 극락으로 이끕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불화 속 극락 세계에서 안정과 평화를 찾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사실 부처님 말씀에도 어려울수록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또 조금 더 마음을 내려서 내 자신에게 더 몰입했을 때 더 편안하고 이 코로나라든지 어려운 시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동산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가 어서와 극락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불화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미타 삼존도와 약사열의 괴불도, 아미타 내용도와 아미타 삼존도 등 극락에 관련된 불화 40여 점을 비롯해 공모전 수상작 5점도 선보입니다. 동산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는 지난 1988년에 개강한 뒤 지금까지 200여 명의 불화 예술인들을 배출했습니다. 불교미술대전 대상과 우수상, 전승공예대전 문체부 장관상, 천태예술 공모전 대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2년마다 전시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을 예술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불화를 현대화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도 같이 하면서 극락이라고 하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극락에 가까이 있는, 그리고 극락을 체험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동산불교대학 불교미술학과의 불화 전시회는 오는 8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리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불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오는 7일부터 일부 프로그램의 편성을 조정합니다. 평일 저녁 퇴근길 힐링과 소통의 음악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인기 가수 김중현 씨가 새 DJ로 발탁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자들에게 힐링을 선물하는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청취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편성 조정을 단행합니다. 그간 평일 오전 시간대에 집중돼 있던 음악 프로그램 일부를 저녁 퇴근 시간대로 옮깁니다. 청취자와의 소통에 역점을 두는 이번 편성 조정에 맞춰 인기 DJ도 새로 발탁했습니다.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인기몰이한 가수 김중현이 수요일 저녁 6시에서 8시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로 오는 9일 첫 방송합니다. 수요일을 의미하는 험프데이에 당신을 지켜주는 라디오를 콘셉트로 퇴근길 김중현의 다양한 매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에 송출되던 달콤한 라디오 러브랜즈 박시원입니다는 저녁 6시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평일 정오에 엄선된 좋은 음악을 들려주던 강민석의 소울케이크는 금요일 저녁 6시로 이동해 생방송으로 애청자들을 찾아갑니다. 두 프로그램은 지친 퇴근길에 오감을 깨우는 음악과 섬세한 해설로 청취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줄 예정입니다. 기존 프로그램들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평일 오전 활기찬 11시를 만들었던 김미진의 울림파티는 목요일 오전 9시로 편성을 변경해 주 청취 시간을 공략합니다. 우리 시대 명사들을 비롯한 애청자들이 만나고 싶은 이슈의 인물들을 초청해 삶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추억의 올드팝과 함께하는 향기로운 바람 좌우입니다는 단순 음악 구성의 형식을 벗어납니다. 나를 위한 아침 명상으로 생방송을 시작하며 좌우 스님만의 따뜻한 행복 강연으로 행복한 오늘을 위한 시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울림은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고 소통에 공감 힐링의 채널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찬불과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좋은벗 풍경소리가 51번째 앨범을 냈습니다. 이번 앨범은 찬불가의 대중화에 중점을 뒀는데요. 가수 우순실 씨와 바리톤 박경태 씨 등이 참여해 저마다의 색깔로 울림을 전합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풍경소리가 51번째 앨범을 들고 불자들을 찾았습니다. 이번 앨범의 중점은 대중성에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불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노래를 듣고 불교의 가르침을 자연스레 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곡으로 수록된 장엄 연불은 진중한 찬불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경소리 홍보대사인 가수 우순실 씨와 바리톤 박경태 씨가 참여한 삼보인연은 저마다의 색깔로 울림을 전합니다. 장웅현 씨가 작사한 비로소 부처님은 초발심 가득한 열창이 더해져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바리톤 김재일 씨가 노래를 했는데 아주 진중하고 멋진 멜로디에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가곡 스타일의 불교 찬불가고요. 이제 이번 트랙에 있는 삼보인연이라는 노래를 저희들이 힘줘서 얘기하는데요. 좀 대중적인 멜로디와 대중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희 풍경소리의 홍보대사인 우순실 씨가 이렇게 또 노래를 함께 해 주셨거든요. 풍경소리는 1996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 2번 앨범을 발표해왔습니다. 작품들은 CD와 USB, 악보 등으로 제작돼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불교학교의 교재로 활용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겨울 날씨처럼 얼어붙은 문화예술계의 고난 속에서도 풍경소리가 꿋꿋하게 찬불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자들의 열정이 있습니다. 녹음을 위한 밀폐 공간에서도 각자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8곡의 찬불가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저희 풍경소리가 1년에 2장씩 음반을 내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다 힘들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영향을 일반 공연보다는 좀 덜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저희들끼리 이제 녹음실에서 연주인들, 또 성악가들, 또 같이 일하는 뮤지션들이나 또 엔지니어들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는 않죠. 25년 동안 400여 곡의 찬불가를 발표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풍경소리의 활동은 기념비적인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데스메탈의 불교를 접목해 대만에서 활동하는 한 밴드가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불교의 형식을 뛰어넘은 새로운 포교 방법이란 시선도 있습니다. 세계불교 소식 윤호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용한 무대 위에서 작은 종을 치며 약사 열애 진원을 외는 비구니 스님에 이어 화려한 조명이 밝아오자 강렬한 메탈 밴드 연주가 시작됩니다. 데스메탈 장르의 불교를 접목한 대만의 밴드 다르마의 공연입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라이브 공연 영상에서 밴드 다르마는 낮은 톤으로 으르렁거리며 데스메탈 특유의 창법으로 약사 열애 진원을 노래합니다. 강렬한 기타 리프와 숨 쉴 틈 없는 드럼 연주에 관객들도 함께 손과 머리를 흔듭니다. 대만과 캐나다 출신 멤버들이 만든 밴드 다르마는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가사로 공연하고 대만 내 고승에게 축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스메탈이 시체와 피, 저주 등을 주제로 출발했다는 음악적 배경으로 인해 불교와는 맞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무대에 오른 미아오 벤스님은 불교는 형식이 아니고 마음의 부처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데스메탈 공연은 경전의 또 다른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데스메탈이 삶과 죽음, 존재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며 주제를 확장해 나가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밴드 다르마는 관객들이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스크린에 가사를 띄우는 등 불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과 중국, 대만 학생들이 일본 동대사의 집금강신 불상을 복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동대사 집금강신 불상은 일본에서도 매우 희귀한 8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1년에 단 하루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맡은 도쿄예술대학은 불상이 조성된 당시의 안료를 이용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나지 않는 일부 석체 안료는 중국에서 구해오며 불상 복원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종합과학조사로 실측한 집금강신의 데이터를 활용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뒤 실물 복원에 착수했습니다. 복원은 중국과 대만에서 온 연구생 5명이 동참했으며 총 10명이 되지 않는 소수정예로 진행됐습니다. 복원팀은 이번 복원불사에 참여한 연구생들이 앞으로 각국의 문화재 보호와 복원을 위해 활약해주길 기대했습니다. 복원된 동대사 집금강신상은 내년 봄 원본이 소장된 동대사에 봉안되며 그 전까지 도쿄예술대학 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과 태고종 마이산 탑사가 서귀포시의 교육발전기금을 쾌척하고 불우이웃들을 위한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불자기업 복성산업개발이 서귀포 지역 아파트 준공식과 함께 교육발전기금과 장학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2천만 원과 백미 2,000kg을 서귀포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10년간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해온 복성산업개발은 태고종 나누우리와 연계한 해외 빈곤국 정수시설 개발과 아동 후원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이웃들을 위한 변함없는 나눔과 봉사에 감사하며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2주간 오후 9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조치를 시행합니다. 서울 멈춤 기간은 최대 규모로 치솟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경제와 사회 활동을 제외하고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선제적 비상조치입니다. 방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의 중점관리시설은 물론 극장과 PC방, 스터디 카페, 마트 등 일반 관리시설도 추후 2주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시간과 관계없이 전면 중단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은 돌봄 유지를 위해 일부만 운영됩니다. 생필품 구입을 위해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마트와 음식점의 포장, 배달은 허용되며 대중교통 운행 감축과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에 동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12월 5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